네, 장 소장님, 강 대표님, 유 대표님, 공 원장님 이렇게 추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들하고 우리 최미정 대표님은 뒤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여행에 관한 책인데요. 이 우리 일상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긴 지금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 여행을 한 그 작가의 이북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는 이게 지금 초록 사바나 주황 나미부라고 하는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막이 이게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위치는 남아프리카 서해안, 그러니까 3개국에 걸쳐가지고 한 1600km가 되는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아프리카 11개국하고를 포함을 해서 이 나미부 사막을 여행한 그 작가의 책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작가 소개를 잠깐 보면은 저자가 미소와 소평이에요. 미소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사진 작가고요. 그다음에 소평이라고 하는 분은 시인입니다. 시인. 이제 글을 잘 쓰는 분이죠. 문학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분하고 일행하고 이제 아프리카를 12개월 여행을 한 것을 주로 사진을 소재로 해가지고 어떤 그 작가의 어떤 소감이라든지 느낌들을 글로 표현한 아무래도 그 시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글 자체가 매끄럽고 문학적인 그러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이제 뭐 사진으로 떠나는 여행 시리즈를 이제 엮고 계시는 이제 부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부터 시작해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부인은 사진을 찍고 남편은 글을 쓰고 해서 시리즈로 지금 뭐 이북을 내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라든지 뭐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행자로서는 좀 그 불리한 그러한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작가는 12명의 일행과 함께 12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사진이 이제 곁들여져 있으니까 상당히 호기심이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가지 그 여행지 정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여기 좀 보면은 한 사진을 요번에 그 2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45일간 이제 그 동남부 아프리카 동남부 12개국을 여행을 한 기록인데요. 사진을
한 2만 5천 장, 2만 5천 장을 찍어서 사진 만여 정이라고 그래 돼 있네요. 찍은 사진 만여 정 중 250컷을 골라서 편집하는 과정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이런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 코로나 들어가기 전에 행복사진책이라고 하는 사진책을 한번 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 개인적으로도 사진을 한 2만 5천 장 중에서 한 200여 장을 이제 뽑아내는데 그 작업이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경험을 갖고 있고, 이 작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부다 보니까 호흡이 잘 맞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라 사진 전문가, 그다음에 문학가, 이런 분들이 이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행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또 이쪽에 대한 여행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느꼈습니다. 네. 토록 사바나 주황 나미부였습니다. 나미부라고 하는 뜻은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텅 빈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2북이네요. 네, 오히려 2북입니다.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여행에 관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프리카를 이렇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지금 두 번째, 그러기 전에 제가 여행을 그래도 조금씩은 가봤는데, 대륙, 아프리카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엔 한번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그 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이 있으니까 이북으로 보기가 될까? 그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할 거는 요 일상의 경제학입니다. 이 책은 이게 사실 06년도에 그 책이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이 저도 왜 제가 본사에 꽂혀져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책이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와서 보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읽어보세요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은데, 이분이 독일 분인데 FAZ라는 경제신문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칼럼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그 내용이 독자들한테 엄청 인기가 폭발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재미난 거를 골라서 책을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도 신문에 칼럼 쓴 것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책 만들어져 있는 게 많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거고, 서울대학교 독일과 나온 사람이 이걸 번역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첫 번째는 나는 경제학자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재미난 것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얘기한 거겠죠. 그분은 이게 이제 독자들한테, 그 신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 내용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풀어서 글을 아주 쉽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들 몇 가지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경제학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 순간에 그 이익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재미난 건 여자 치마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요즘에 치마가 짧아지고 있나? 요걸 한번 보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저는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효율성에 대한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고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도 그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 게임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예, 먼저 그 게임에 대한 걸 이해하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싸다고 하는 건 다 허구다.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재미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숫자나 그래프,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요즘에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사실 그 얼마나 우리들이 그걸 걸러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가 의문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도 숫자와 그래프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맹신, 그것에 대한 거를 약간 경각을 심어준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규모한 상술이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서 이제 재미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을 나눠 가지고 썼는데요. 어쨌든 그냥 한 번 정도는 읽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한 책이 그 일상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오늘은 또 일상의 경제학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강 소장님 책 소개해 주신 거 보다 보니까 제가 그 하루에 한 권씩 랜선 산책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한 곳가씩 이제 찝어가지고 재미나이한테 달라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생겨도 안 가볼 만한 곳, 예, 그런 곳 위주로 해가지고 쉽게 가게 되지 않을 곳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관심이 오늘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시니어 트렌드라는 책인데요.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읽게 된 계기가 지금 에디토리 쪽 전내 사업 관련된 거, 이쪽도 연령대가 높은 쪽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후의 채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거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서, 그래서도 또 보게 됐고, 요즘 당근 안에 이제 서초 강남 시니어 모임 거기를,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있는데 적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페이스북에만 있다 거기를 가보니까, 예. 여기서는 쉬웠던 게 거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에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책을 찾았더니 이 책이 지금 표지는 가져오기가 교보 쪽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갖고 와서 2026인데 밀리의 서재에는 2025까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 제가 읽은 거는 거의 2025까지고 그 다음에 2026쪽은 책 서평 읽은 거랑 그 다음에 목차 본 거, 거기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고 그냥 북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쓰신 분은 이렇게 완전히 시니어 라이프 쪽, 요쪽으로만 일이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이고 하시던 그런 분인데, 책을 꾸준히 이렇게 이제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고 계시더라고요. 관심 분야는 계속 시니어였고, 그래서, 책을 읽고 정리를 조금 하다 보니까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책에서는 AI하고 이제 결합을 작년 책까지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크게는 안 다뤘는데 그래도 작년 거에서는 좀 다뤘는데 올해는 AI 쪽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관점이 뭐냐면 시니어를 자꾸
일종의 잉여 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없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도 자꾸 주변에 기대려고만 하거나 쉽게 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시니어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고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원래 시니어들이 어른의 역할을 해오던 거를 자꾸 너무 내려놓고 그리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사실 기계나 도구들 새로운 것들을 그냥 잘 습득을 하고 잘 쓰고 있는 거지, 그걸 만들어낸 세대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 우리가 현장에 가면 자꾸 듣는 게 그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내가 그런 거는 잘 몰라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 지금 그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그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낸 세대가 지금 시니어 세대인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뒤로 숨는 그런 습관, 나쁜 습관이 들었다. 그 부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역으로 옆에서도 시니어를 볼 때 주변의 시니어를 자꾸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보고 어떻게 이제 뭐 하나 더 빨아먹을까 이런 사업 대상으로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자꾸 봐야 된다. 그래서 사회의 주체가 스스로도 주체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거를 절대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도 그렇게 봐주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로 들어서는 길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도 리셋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하느라고 뛰어다니는 거를 자랑으로 살았다면 은퇴와 동시에 이제 리셋이 되면서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의 본질, 삶의 본질, 사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뜻을 찾아내고, 그리고 여전한 호기심,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혼자 뭐 배워서 뭐 나만 저기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옆에 하고 어울리면서도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실제는 자기다움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 60까지는 자기다움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자의 경우는 더 어려웠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시니어라고 하는 거는 자기다움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다. 요 이야기 그거고, 절대 집단으로 보지 말고 기술만 전달해 주려고 하면 시니어들은 못 알아먹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이나 관련 문제 해결 요거에 집중해서 작은 거라도 풀면서 넘어가야 된다. 요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아래에 댓글에다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딱 요 페이지, 요거가 이제 제일 요약이 많이 돼 있는 건데요. 아까 드렸던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난도 교수님이 맞아. 트렌드 코리아 2026 네. 그걸 늘 매년 하시는데, 전종훈 교수님이 지난해 10월 6월까지 9개월을 거쳐서 그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 최학희 교수님이 시니어 트렌드 2026을 이렇게 또 책을 만드셨으니까 이걸 좀 보고 트렌드를 조금 저희들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공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요즘 이제 AI 시대다, 뭐 AI가 어떻게 활용될 거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의학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AI가 도입이 되어져 있고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나온 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여기 보는 그 AI 의료의 미래는 권순용 우리
원장님 쓰신 책인데, 요 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치과 쪽에서 접목할 수 있는 이렇게 디지털로 돼 있는 치의학, 요게 AI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 여기서 보는 디지털 치의학 책은 제가 구입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AI 의료 미래 요 책은 보니까 이제 그 기본 좀 많이 좀 알려져 있어서 이 내용은 이제 다 많이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내용 정리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지금 읽었던 그 책하고 우리 치과의 어떤 현재 상황들이 어떤 거냐,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지금 밑에 이 댓글에 가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는 AI를 시켜서 그 내용을 일단은 정리를 한 거, 그래서 이 댓글 2개에다가 그 AI 의료의 미래라는 책을 정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 AI 의료의 미래 중에서 치과에 관련돼 있는 그 내용, 요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뭐 이렇게 정리를 일단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둔 내용을 감마에다가 올려서 지금 현재 우리 치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AI의 수준, 접목,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치과의 현재 사진들과 그다음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 우리가 이제 지금 치과의 의학, 치의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AI를 통해서 새롭게 재정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거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본 진단부터 치료, 상담 이런 모든 부분들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미 현장에서 이루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 내용이고요. 우리 일반 의과에서도 현재 그 영상의학과라든지 진단검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진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한 12, 13년 전에 이 원격 의료 진료하고 이 진료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오지 않고 가정에서나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군 부대라든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원격 진료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의사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치과나 병원에 오지 않으면 병원이 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써 정부에서는 그 모든 데이터들이나 그것들을 다 미리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준비를 했는데 했는 쪽이 이제 군부대 쪽인데, 그런 쪽에서 이때까지 몇십 년간 촬영한 엑스레이라든지 모든 것들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분석을 다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비추기만 하면 거기에 접목이 돼서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럴까? 언제 그게 될까? 이랬는데 보니까 요즘 이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면에서 그걸 되고 있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영상 치과에서 같은 경우에 영상 판독도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이 AI 시스템들이, 영상 판독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어져서 저희 치과는 이게 이제 영상을 판독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간도 더 들고 사실 그런데, 여기에 일정 비율의 비용만 부담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 진단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가동이 되는 한정이 여러 진단을 또 환자 구강 내를 보고 상담을 하고 이런 시간이 가능하고요. 뭐 1분, 2분 만에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만 장의 데이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 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전면에 우리가 보통 잘 보이지 않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충치를 자동적으로 탐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흡수한 거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는 지금 이런 색깔만 나와 있는데 심한 사람들은 노란 색깔, 또 주황 색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T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도 하고, 현재 그냥 일반적인 파노라마를 가지고도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 제일 위험한 신경관, 그리고 위에는 상악동 하는 이런 어려운 것들도 충분히 다 진단을 해서 보여주는 시스템들이 됐습니다. 한 달에 요것만 해도 우리는 이제 무제한으로 하는 걸 환자 수가 많이 쓰는데 돈이 좀 제법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먼저 이렇게 진단하고, 결국은 진단 보조입니다. 그걸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걸로 통해서 치료 방법도 추천을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있는 이상한 치아를 발견해서 분류하고 판단하는 기준, 그 다음 구강 질환을 이 점수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결국은 환자분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셨다시피 현재 이제 몇 점인데 구강 점수가, 근데 이거를 치료를 마치고 나면 몇 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 리포트를 환자분들한테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제안을 통해서 이분들이 결론은 환자가 의사에 대한 신뢰를 올리는 그런 형태, 그리고 상담의 이렇게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상담하는 내용들을 보내주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치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주로 진단하기 어려운 게 이런데 치아와 치아 사이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잘 진단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도 참 잘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진단을 잘했어요. 잘한 거를 요즘은 AI나 디지털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들은 저희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거나 할 때도 AI를 활용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치아를 본을 뜨거나 만들 때도 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스캐너로 해서 스캔을 읽게 되면 그 스캔 읽은 걸로 해서 여기서 보듯이 그 컴퓨터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기본을 손봐주면 3D 프린트로 치아를 일단은 먼저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해서 요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출력을 하는데 요렇게 해서 하고 요렇게 읽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고무를 물고 이렇게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스캔을 해서 3D 이미지로 생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그게 3D 프린터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치아를 깎아냅니다. 한 15분, 20분 정도의 치아를 깎아내는데 요거는 임시 치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임시 치아를 만들고 치아를 깎거나 준비할 동안 하고 있으면 치아가 나오면 바로 붙여만 주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 같은 경우에도 치료 전후 결과들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안모 변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있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의사와 환자 모두 이미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결국은 치아를 옛날에 기공사들이 전체적으로 일부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3D를 통해서 3D 프린트를 읽게 되면 자동으로 3D 기계가 직접
치아를 만들고 임플란트 기둥을 만들고 맞춤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그만큼 덜 힘들고 그 다음에 의사도 결국은 진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환자들한테는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치과에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또 책을 읽고 보니까 우리 치과에 있는 게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접목되어 있는 최고의 기술이나 최고의 장비는 저희 치과에서 다 갖추고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다. 100%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뭘 치아를 잘 만들고 진단을 잘하고 이런 분야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예방이 중요하다.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치아가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자 해서 이번에 장비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장비들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과에 오시면은 우리 오셨다 강경원 대표님도 오셨고 다 오셨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스케일링도 우리가 하는 지금 기본적인 스케일러 있잖아요. 이렇게 탕탕탕 초음파를 치는 스케일러가 아니라 분사식으로 해서 치아 관리를 해주는 하나도 안 아프다면 거짓말인데 스케일러가 100이라 그러면 이거는 10도 안 되고 5, 뭐 3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가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게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비싸졌는데 구입을 했고 지금 우리 치과를 그걸로 세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환자분들한테 만족도나 신뢰를 줘야 되고 결국은 그런 관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더 몇 개 심게 할 것이냐 치아를 몇 개 씌우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결국은 예방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그쪽까지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치과의사다.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비 한 대당 2천만 원도 더 넘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세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만족을 더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치과로 변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잡고 지금 현재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치과의 AI는 단순히 진료를 돕는 도구를 넘어서 진단이나 상담, 치료, 그리고 보철 디자인, 사후 관리까지 치료 전 과정의 패러다임을 디지털로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변화를 지금 현재 환자분들이 느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사실은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만족도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다 그 부분을 실제로 자기들이 우리 위생사들끼리 테스트하고 저도 받고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우리 미부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이게 참 제가 잘 읽어봤다. 저를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치과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요즘에 피지컬 AI 하다 보면 간호사들이 한 명, 두 명 실직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그 비싼 장비가 들어와서 그 간호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건비죠. 그거 줄일 수 있나요? 그게 아니요. 굉장히 궁금해요. 더 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비나 이런 걸로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이나 이렇게 치아 관리 같은 경우에도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한 스케일링을 하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터가 10분, 15분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신뢰를 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청소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구강에
전체적으로 치아 부분에 착색을 다 시켜서 그 착색이 다 없어질 때까지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스케일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부에 영양 바르듯이 치아를 강화시켜주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도포를 하고 시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불소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위생사들 손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반대가 있었죠. 힘드니까 더 시간이 가고 손이 많이 가니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나 환자를 위해서 그게 내라고 생각하고 도입을 하자. 나는 더 많이 안 보고 더 안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져서 그리고 그분들이 안 좋아졌을 때 와가지고 여러 번 와서 고생하시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손이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은 일단은 도입이 잘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안타까운 게 수입이 나야 되는데, 투자해가지고 수입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AI가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번 6월 달까지 진짜 벌은 돈은 다 경비 제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장비에 투입 다 됐습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치과의 생존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본적으로 의사의 어떤 그런 뭐 사명감? 제가 의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먹여 살려주고 저를 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환자들한테 최고의 질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자부하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과 내부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치과 과연 한국에 있을까? 솔직히 자신합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올려야 되겠다. 우리 식사를 갖다가 안내를 해야 되겠네. 아니, 그렇지 않고요. 들어오죠. 예, 일단은.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개입니다. 네. 제가 더 부연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최미정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네트워크가 자꾸 끊어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저는 이제는 오전에 방송간 근데 이제는 제가 요즘은 뭐 그렇게 책과 함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늘상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긍정의 힘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분이 쓴 이 묵상집인데 Your Best Life 그래가지고 Begin Each Morning 그래서 매일 아침에 365일 글이 있어요. 이분의 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일 아침에 요즘은 사실 이 책을 접한 거는 말씀이 끊깁니다. 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책을 하나 샀어요. 되게 이런 책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왜 이렇게 제가 하니까 네트워크가 계속 끊어졌다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일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글을 읽으면 희망이 차고 그날 하루를 아주 즐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많은 책을 접했지만 이 책이 저한테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유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네. 제가 읽은 책은 할머니, 개, 그리고 죽도록 글쓰기, 엠패치라고 한 분이 쓴 책인데요. 표기는 이렇습니다. 저자 엠패치는 1963년에 미국 LA에서 태어나가지고 내슈벨에서 자랐는데 이 대학교에서 문해 창작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1992년에 첫 소설이 거짓말쟁이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데뷔를 했는데 그 다음에 쓴 책이 벨칸토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개, 그리고 죽도록 글쓰기는 이분이 오랫동안 써온 에세이를 산문집으로 엮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10년 동안에는 잡지에 청탁글과 에세이를 쓰면서 먹고 살았다 하죠. 식당 종업원으로도 일하고 그러면서도 소설을 구성하고 결혼도 첫 결혼은 실패했고 두 번째 결혼은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슈벨에 독립서점을 열어서 이렇게 하니까 삶이 상당히 좀 굴곡진 그런 삶을 살았죠. 이 책에 보면은 치매 병동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할머니, 외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이 패티 있었는데 16대를 함께 살고 떠나보는 발령기한 노즈. 그래서 책 제목이 할머니, 개, 그리고 글쓰기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쓰는 인간으로서 성실한 노동을 드러내고 또 상실과 사배를 소화하는 법을 소개하고 또 삶의 유동성과 유지할 수 있는 연대를 그러니까 할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반려견하고의 그 삶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엠패치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분별 있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묵묵히 써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진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겪는 할머니의 과거를 억지로 붙들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선 그리고 반려견의 사나운 객기까지 단풍나무 잎처럼 납작하게 눌러 간직하려고 하는 다정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하리 많지 성실한 노동자로서의 글쓰기를 해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줄로 말씀한다면 글쓰기의 비참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끝내 그것을 참여하는 오래 써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최미정 대표님 오셨는데 클로징 멘트는 최미정 대표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책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이렇게 접하고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만큼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책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책을 읽고 싶으면 공공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비용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AI한테 물어보면 책도 정리해주고 이 얘기가 막 두서없이 흘렀는데 제가 요즘 시간이 돼서 가능한 한 다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그래도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 독서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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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만나요. 장필 네,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